스토리캐시야. 이번엔 의사들이 말하는 살아있는 게 더 신기한 환자들에 관한 썰 13가지를 모아봤어. 그럼 시작할게. 첫 번째 이야기. 내가 의대생일 때 응급실 실습 중에 8층 발코니에서 떨어져 머리로 착지한 환자가 들어왔었어.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사실상 사망 상태였고 혈압조차 감지할 수가 없었지. 나의 역할은 옆에 서서 그에게 수혈되는 수많은 혈액주머니를 계속 짜는 것이었어. 초기 CT스캔에서 그의 경추는 거의 가루가 된 상태였고 그가 살아남을 거란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 하지만 한 달 뒤 내가 실습 중에 그가 깨어나 있고 의식이 있는 걸 발견하고 진짜 놀랐던 기억이 있어. 두 번째 이야기. 예전에 내가 바닷가의 작은 동네 병원에서 일할 때 몸집이 거대한 미스터 M이라는 환자를 만난 적이 있었어. 그는 변호사였는데 몸 상태가 말 그대로 최악이더라고.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었고 언제나 고칼로리 아침 식사를 했어. 직장에서도 끊임없이 간식을 먹고 점심에는 바에 가서 맥주에 감자칩 같은 걸 먹는다는 거야. 저녁엔 피시앤칩스 같은 걸 사 먹고 집에 와서 또 엄청 먹는다고 하더라고. 집에 있을 때 운동을 전혀 안 하고 누워서 TV 보면서 콜라에 과자나 비스켓을 먹는 생활이 계속됐지. 나중에 다시 왔을 때도 여전히 그렇더라고. 이 인간은 살아있는 게 그냥 신기하다니까. 세 번째 이야기. 내가 만났던 환자 중 진짜 놀라운 케이스가 있었어. 이 환자는 복부와 가슴 주요 혈관에 암이 전부 퍼져서 위험한 상태였지. 그 환자를 수술하던 중에 대정맥이 갑자기 풀려버렸고 심혈관 수술을 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살리기 위해 피와 수액과 혈장을 계속 공급해야 했어. 수술 기록을 보고 오타인 줄 알았는데 약 30리터의 피를 잃었다고 적혀 있더라고. 엄청난 양의 혈액은 물론 리터 단위의 결정질 수액과 혈장이 사용되었고 이건 평범한 사람이 6배나 되는 양이야. 그 후 그 환자는 몇 주 동안이나 안색이 안 좋아졌지만 결국 살아남아서 너무 신기했었어. 네 번째 이야기. 내가 만난 환자는 갑작스러운 출혈로 중환자실에서 심장이 멈춘 젊은 남자였어. 약 1시간 동안 심장이 멈춘 상태였지만 여러 위험한 시술을 거친 후 몇 주 만에 회복하기 시작하더라고. 몇 달 후엔 누구 도움 없이 혼자 병원을 걸어 나갔어. 1시간 동안 사망했었다가 병원을 2발로 걸어 나간 것은 완전 기적이었지. 다섯 번째 이야기. 당뇨병으로 발을 절단 후 일주일 만에 클리닉에 온 30대 중반 여자 환자야. 그녀는 클리닉 방문 중에 바로 입원했어. 왜냐면 그녀의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훨씬 넘었거든. 상처가 심하게 감염되어 인슐린 고농도 주사로 혈당을 낮추려 했지만 혈당이 전혀 내려가지 않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의 아이들이 병원에 몰래 설탕이 들어간 소다와 초콜릿 등을 들여오고 있었던 거야. 발을 절단한 지 일주일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였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일상을 꾸려나갈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 이건 트라우마나 질병을 이겨낸 아름다운 이야기 같은 게 아니라니까. 여섯 번째 이야기. 한 남자가 의자에 앉은 채로 실려서 우리 병원에 온 적이 있어. 그는 여기 오고 싶지 않았지만 사정이 사정인지라 어쩔 수 없었나 봐. 그는 숲속 파티에서 잘 놀고 있었는데 응급 의료 서비스가 와서 저녁 시간을 망쳤다고 투덜거리더라고. 하지만 이 남자 다리에 전기톱이 박힌 채로 구급대원들에 의해 이송되었거든. 그것도 모자라서 모닥불에 빠졌는지 몸 절반은 심하게 화상을 입었더라고. 술에 취해 있어서인지 그는 심각한 화상과 다리에 박힌 전기톱에도 별로 개의치 않는 듯 했어. 결국 그는 무릎 아래 다리를 절단하고 화상으로 인한 심각한 감염도 겪어야 했지. 만약 그의 다리가 그렇게 심하게 다치지 않았다면 일어나서 사람들하고 싸우려고도 했을 거야. 일곱 번째 이야기. 대동맥 파열로 크게 다친 한 환자의 이야기야. 그 환자는 초음파로 봤을 때 이미 많은 피를 흘렸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은 맑은 상태였어. 그는 출장 중이었던 40대 후반의 남성으로 아내한테 전화해서 작별 인사를 시키려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 상황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그는 정신이 너무 맑아서 보는 내내 마음이 아팠어. 그런데 수술하고 나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더라고. 요즘 우리 응급실에서는 전염병 때문에 젊은 환자들이 사망해서 다들 많이 슬퍼하는 상황이었거든. 나는 이 일을 겪을 때 응급실에서 일한 지 얼마 안 된 테크니션이었어. 환자는 정신이 있었지만 피부색이 창백하고 혈압도 낮았지. 초음파로 보니 복부에 피가 많이 고여 있었고 대동맥 박리라는 진단이 내려졌어. 급하게 수술팀을 불렀고 며칠 뒤 그 환자가 살아남았다는 걸 알게 되어서 정말 놀랐던 기억이 있어.
8번째 이야기. 작년 이맘때쯤 나의 뇌수술 전후 사진이 신문 1면에 실렸었어. 급성 경막하 혈종 생존율은 10%에서 50% 정도로 엄청 낮고 그 중에서도 살아남는 사람들 중 겨우 30%만이 뇌 기능을 어느 정도 회복한다고 해. 내 경우에는 경막하 혈종으로 인해 두개골 안에서 출혈이 심각해서 두개골 탈장까지 생겼고 내 뇌가 5mm 정도 기울어져서 뇌간이 척수를 압박했지. 하지만 나는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깨어나서 충분히 회복해서 일로 돌아가고 결혼도 하고 세계여행도 다니고 신체적으로도 원래 상태로 돌아왔어. 이건 진짜 의학적 기적이야. 그날 당직이었던 신경외과 의사와 아직도 연락하고 있는데 그도 이렇게 말하더라고. 9번째 이야기. 난 의사는 아니지만 내가 2살 때 천명과 호흡곤란 때문에 천식으로 치료받고 있었어. 1999년 어느 날 밤 내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서 엄마가 날 응급실에 데려갔어. CT 스캔을 하기 위해 엎드려 놓았는데 스캔이 끝나고 나를 다시 뒤집었을 때 나는 파랗게 변해 숨을 멈춘 채였어. 스캔 결과 내 가슴에 배구공 크기의 종양이 있었고 그것은 알고 보니 내 늑골 안에서 자라난 나의 쌍둥이였어. 내 작은 몸에서 더 이상 자랄 곳이 없어지자 기도를 막게 되었던 거야. 내 쌍둥이에게는 손톱, 머리카락, 사지 등이 있었지만 주요 장기는 없었어. 그때 긴급 수술을 받고 지금은 다행히 완전히 회복했지. 지금은 건강한 31살이고 천식도 전혀 없어. 그날 밤 유일한 흔적은 내 가슴 중앙에서 등 중앙까지 이어지는 흉터뿐이야. 10번째 이야기. 내가 레지던트 시절 중환자실에서 일할 때 있었던 일이야. 환자 한 명이 심장혈관 우회 수술을 받고 난 후 1시간도 안 되어 가슴을 다시 열어야 하는 상황이 왔어. 그는 12팩의 혈액이 필요했고 심장 마사지와 4번의 제세동을 받았어. 시간이 없어서 심장 흉부외과 의사들이 중환자실로 와서 수술을 해야 했지. 이 환자는 마약 중독자이자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간호사들은 그를 바퀴벌레라고 부르더라고. 나는 4주 동안 그를 계속 확인했는데 매일 반응이 거의 없었어. 2주차에는 이비인후과 의사를 불러 코에서 구더기를 제거해야 했지. 그 후 3주가 지나도 변화가 없었지만 24일째 되는 날 아침 6시에 놀랍게도 그가 눈을 떴어. 지금은 영구적인 기관절개와 회장로가 있지만 그는 놀랍게도 살아남았지. 11번째 이야기. 작은 마을의 응급실에서 근무할 때였어. 어느 날 밤 집에 있다가 응급실 간호사한테 전화가 왔는데 구급대원이 이미 사망했을지도 모르는 여자 환자를 데려왔다고 하더라고. 경험이 많은 간호사였는데도 그 사람 죽었냐고 물어봤을 때 모르겠다는 대답이 돌아왔어. 그래서 급하게 차를 몰고 병원으로 갔지. 도착하고 보니 왜 그 간호사가 혼란스러워했는지 알겠더라고. 응급실에는 담요에 덮인 마치 해골처럼 보이는 사람이 누워 있었어. 그런데 만져보니 따뜻했고 그녀가 눈을 떴을 때 노랗고 주름진 줄어든 눈알이 나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움직였어. 일반적인 사람의 칼륨 수치는 3.5에서 5 사이인데 이 환자의 칼륨 수치는 무려 1이었어. 극도의 자기 방치와 우울증, 그리고 보호자의 무관심이 합쳐진 결과였지. 키 165cm에 몸무게가 겨우 30kg이었는데 우리는 그녀를 적극적으로 소생시켰어. 놀랍게도 8리터의 수액을 투여한 후 그녀는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하고 자기 딸을 알아보더라고. 12번째 이야기. 우리 아빠 담당 의사는 2가지 이유로 놀랐어. 첫 번째로 아빠 발을 절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둘째로 아빠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야. 아빠는 선천적 기형 때문에 췌장 기능이 불규칙하게 작동하는 복합적인 당뇨병이 있었어. 82살이었던 아빠는 심각한 심장 문제도 있었지. 게다가 협심증, 심장 비대, 동맥경화가 있었거든. 어느 날 아빠 발이 수처럼 까맣게 변해서 아빠를 급히 응급실로 데려갔고 의사들은 발을 절단하라고 하면서 작별 인사를 준비하라고 했어. 하지만 아빠는 수술을 거부했지. 이 나이에 발 없이 고생하느니 죽는 게 낫다고. 놀랍게도 몇 시간 후 아빠 발은 분홍색으로 돌아왔어. 그날 아침 우리 아빠를 집에 데려갔고 의사는 우리를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고 했어. 마치 아빠가 죽기를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로 몸도 기적적으로 따라준 거야. 13번째 이야기. 나는 최근 폐암으로 사망한 한 남자를 알게 되었어. 그의 암은 베트남에서 보병 복무 중 에이전트 오렌지에 노출되어 생긴 거였지. 그런 그는 항암 치료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었어.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물었더니 군복무 마지막 날에 있었던 일을 들려주더라고. 그들이 타고 있던 헬리콥터가 기계적 결함으로 급강하게 되었대. 그는 그 순간 죽음을 받아들이며 평화를 느꼈다고 했지. 하지만 기적적으로 조종사가 안전하게 착륙시켰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대. 그 남자는 그날 죽었어야 했다고 생각했고 그날 이후로 모든 날이 선물 같았대. 아마도 삶에 대한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지금까지 의사들이 말하는 살아있는 게 더 신기한 환자들에 관한 썰 10가지를 들어봤어. 어떤 이야기가 제일 신기했어? 난 몸 안에서 쌍둥이가 자라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가장 놀랍더라고. 혹시 비슷한 경험담이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줘.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도 꼭 잊지 말고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 안녕.